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하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한 발표했던 논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리뷰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에 이제 이 비욘디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방송을 하게 됐던 계기도 이제 이 논문이었고, 사실 그때 이제 2018년쯤에 이제 이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그전에 이제 좀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이제 수술을 했던 이제 홍 박사님의 그 소개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됐었던 거였는데, 뭐 그 뒤로는 어 눈밑지방 관련해서 이제 제가 방송을 여러 편을 하긴 했었는데, 정작 이제 제가 제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이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논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2002년에 처음 이제 피부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피부외과 학회를 갔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결막절개를 통한 눈밑지방 제거 수술이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원래 피부과로 오기 전에는 계속 이제 수술적인 치료랑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피부과에서 또 그 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눈밑지방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학회 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아, 내가 평생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일과 관련한 인생의 목표라고 할 만한 게, 이 수술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세계적인 논문에 발표를 해서 내 이름으로 눈밑지방 수술을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좀 그거를 빨리 이루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벌써 이제 8년 전에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요 논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글로 이따가 번역해서 이제 알려드리긴 할 텐데, 요게 이제 제 이름이 나오고 저희 병원 이름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던 자랑스러워하는 논문인데, 이거 이외에도 이제 눈밑지방 관련한 논문을 이렇게 2편 정도가 더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눈밑지방을 뭐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수술 전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이라서, 실제 수술 방법에 대한 논문은 이 논문이라, 핵심이 되는 이 논문에 대해서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해 보면, 눈밑지방의 돌출과 눈물고랑의 함몰에 대한 경결막 눈밑지방 제거와 절제한 지방 이식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제가 이제 눈밑지방 관련해서 방송을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요 그림은 이제 얼굴을 요렇게 옆면에서 자른 단면 모양이고, 얼굴 뼈가 있고 요 위에 있는 요 안구,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요 지방이 나이가 들든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요 수술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이걸 편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피부 바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하안검 수술 방법이 있고, 눈꺼풀을 뒤집어서 결막 안쪽으로 절개를 하는 이 눈밑지방 제거, 재배치, 이런 수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내용, 뭐 이 비교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 결막 절개를 통한 이 수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결막 절개를 통해서 하는 수술,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눈밑지방이 있을 때 과거에는 눈밑지방의 제거가 표준이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돌출된 지방을 안쪽으로 결막절개를 해서 튀어나온 만큼을 빼낸다. 요만큼이 이제 눈밑지방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밑지방 제거를 예전에 많이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이 결과들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발표들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서 눈밑이 돌출된 부분을 제거해 버리면 눈물고랑이 깊어지거나 꺼져 보이는 모양 때문에 고민하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점점 지방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술 방법의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돌출된 지방을 원래 있던 자리로 밀어 넣는 방법의 수술인데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돌출돼 있던 걸 여기 있는 경막을 요렇게 꼬매서 안으로 다시 밀어 넣도록 이걸 이제 앞에서 보면 튀어나온 지방을 요렇게 경막을 꼬매서 안으로 다시 밀어 넣는 요런 식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논문 뭐 제가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써 두긴 했지만 일단 논문에 있는 제가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눈 밑에 이제 복잡한 이상을 이제 교정하기에는 요렇게 하는 수술 자체가 이제 효과가 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지방을 재배치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림을 그려 보면 안쪽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이 안화경막이랑 그 여기 있는 그 골막 사이를 이렇게 박리를 해서 눈밑 지방을 이렇게 아래로 고정해서 아래로 늘어뜨려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눈밑 지방 재배치 방법인데 이 수술 방법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안화경막이라는 구조를 절개를 하고 손상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 밑에 있는 뭐 눈 밑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눈 밑에서 어 이 눈꺼풀의 모양을 이제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 안화경막이랑 눈둘레에 있는 근육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수술에서 이제 안화경막은 손상시키고 눈둘레에 있는 근육 손상은 시키지는 않긴 하지만 이렇게 안화경막이 손상이 되면 뭐 하안검이 퇴축되거나 뭐 뒤집어지거나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하다 보니까 눈 움직이는 근육이 간혹 이제 그 고정된 지방에 이렇게 묶여 가지고 눈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골막을 박리하고 아래쪽으로 집어넣는 수술이 일반적으로 하던 눈밑 지방 제거나 이런 수술에 비해서는 회복 기간도 조금 더 길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수술도 더 어렵고 배우기도 힘들다.'라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지방 제거를 한 후에 자가지방 이식을 그러니까 뭐 배나 엉덩이 이런 데서 이제 지방을 뽑아서 다시 집어넣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뭐 "효과는 좋다."라고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지방 채취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술이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 어차피 여기서 빼낸 지방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생각을 했던 이제 수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논문에 발표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에 나오는 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붙여 왔는데 안쪽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일단은 과도한 양의 지방을 잘라내고 이 지방을 다시 자가지방 이식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요런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한 건데 이런 방법의 수술에 대한 이제 논문을 어떤 식으로 썼냐.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은 어떻게 됐냐면 음 일단 인사를 아까 제가 못 드렸네요. 잔잔한 시냇물님, 행복한 망고님, 깊은 산중의 나이님, 캐모마일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
158 스트롱 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연구 방법은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이 2011 년부터 17년 사이에 요 6년 동안 제가 수술했던 2,181 분의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 전후 사진이 있고 이제 연구 목적 혹은 뭐 마케팅 목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전후 사진 제공을 동의하셨던 분, 그분들 이제 숫자가 보니까 229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의 그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낀 주관적인 만족도랑, 그리고 3 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이제 각각 사진을 보고 전후를 평가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 호전 정도를 평가를 해서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모디파이드 골드버그 스코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그 각각 3 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다음에 6 가지 항목에 대해서 0 에서 4 점까지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0 점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4 점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해서 눈물고랑의 꺼짐 정도, 그다음에 눈밑 지방의 돌출 정도, 피부 탄력이 떨어진 정도, 눈밑 피부의 비침 정도, 그리고 눈둘레 있는 근육의 부각 정도, 광대 지방의 부각 정도, 뭐 요런 가지 6 가지들을 이제 그 평가를 했어요. 원래 이제 그냥 골드버그 스코어라고 해서 이 골드버그란 분이 제가 이제 눈밑 지방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논문을 찾고 써야 되겠다 생각할 때 아마 눈밑 지방 관련해서는 제일 유명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이제 논문을 되게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름 눈밑 지방 관련한 평가 척도를 이제 6 개를 만들었는데, 눈밑이 비침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 플루이드라고 해서 뭐 눈 주변에 이렇게 부어 보이는 이런 거에 대한 평가였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는 눈 주변 부종이나 뭐 지방을 이제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눈 밑에 피부가 얇아서 비쳐 보이는 정도가 이제 다크서클의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눈 주변의 부종 정도, 이렇게 부어 보이는 정도 말고 비쳐 보이는 정도를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해서 이제 모디파이드 골드버그 스코어가 된 거고,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모디파이드 골드버그 스코어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또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전후 비교를 한 거예요.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쓴 내용을 넣는 거예요. 점안액 마취를 한 후에 국소 주사 마취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뭐 수면 마취를 했다. 그리고 탄산가스 레이저로 결막을 절개하고, 그 CPF라고 뭐 이제 절개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안쪽에 이제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막 같은 건데, 그걸 절개한 후에 외측이나 중앙, 외측, 내측의 과도한 지방을 이렇게 절제를 해낸다. 그리고 절제한 지방을 다져서 안화경막과 눈둘레근 사이층에 눈물고랑과 광대거랑 부위에 이식하고, 필요하면 꺼진 앞광대 부위에도 이식을 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논문에 나온 사진인데, 이 잘라낸 지방을 요렇게 가위로 다지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뉼라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다져서 이거를 캐뉼라로 옮기고 요렇게 지방 이식 형태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일단 총 229 분의 수술 중에 9 명 정도가 재수술이었고, 이게 실제로 제가 수술하는데 재수술의 빈도가 이거보다는 훨씬 많긴 한데, 이게 이제 그때 사진 제공 동의하셨던 분들의 사진만 보다 보니까 재수술이 좀 적더라고요. 이게 재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일단 한 번 눈밑 지방 수술, 뭐 제가 했던 건 아니지만 다른 병원에서 했던 수술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상처가 있으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사진 제공 동의랑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잘 안 해 주셨던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좀 빈도가 적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평균이 보통 한 40대 정도였었었고 남자와 여자 비율은 여자가 분이 한 71% 정도 됐었다. 그리고 뭐 1 개월밖에 못 본 분들도 있고 뭐 80 개월까지 본 분들도 있어서 추적 관찰 기간을 봤더니 평균 한 6 개월 정도 됐었고 수술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됐는데 이제 주관적 만족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환자분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걸 이제 그냥 뭐 차트에 기록한 걸 여쭤보고 이랬던 걸 보면 매우 만족한다고 하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됐었고 만족한다고 하는 분들이 한 70% 정도. 그럼 30, 70을 더하면 그냥 100%가 돼 버리는데 요 숫자들이 요렇게 비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더하면 한 97%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뭐 이렇게 만족을 하셨던 분들의 사진들도 이제 논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 종이 논문에는 없고 그 저기 온라인으로 된 거에만 이 내용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 요런 이제 전후 사진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요런 분들은 다 좋아하고 만족을 했다라는 이야기였고 불만족을 했던 분들도 이 5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하셨거나 그냥 불만족하셨던 분이 5분 정도가 됐는데 이 5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주름이 심해졌다 하는 분이 3분이 계셨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한 게 없어지니까 주름이 꽤 많이 심해졌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그 하안검 수술, 피부 바깥으로 절개하는 수술과 이 제가 하는 결막 절개를 통한 누미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안쪽으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져 있는 눈둘레 있는 근육이나 피부를 잘라내지 않아서 주름이 더 생기고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만족도 그 229분 중에서 3분 말고는 대략 다 만족을 하셨던 게 어 일단 그런 설명을 들으신 후에 '아 그럼 나는 하안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수술을 안 했으니까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만 주름이 생길 수도 있는 수술을 선택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거라 그래서 이 3분만 뭐 불만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현실적으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대략 보면 한 이 정도 빈도로 불만족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다 드리고 하긴 했지만 막상 이제 수술 후에 나오는 이제 주름들을 보면은 뭐 좀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뭐 당연히 '하기 전보다는 좋다.'라고는 생각하시지만 '이 주름이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눈 바깥 꺼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금 제 기준으로 광대뼈랑 눈 사이에 있는 요 고랑 부분 여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눈밑 지방이 중앙 내측, 외측 요렇게 세 덩어리가 있을 때 그 유독 이제 우리나라 분들 동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광대뼈가 서양인 분들보다 쪼끔 더 크다 보니까 눈밑 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보면 요 바깥쪽에 요렇게 눈 사이가 폭 꺼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눈밑 지방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돌출되어 보이다가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나면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이 어색하다라고 해서 그런 외측 지방을 쪼끔 남겨 두거나 뭐 이제 처리를 안 한다. 뭐 실제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재수술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여기가 재발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안 하면 그 눈밑 지방이 나중에 그 바깥쪽만 재발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양 자체도 눈 안쪽이랑 가운데는 평평해졌는데 여기만 볼록 이렇게 그 뭔가 바느질 잘못해서 피부가 울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 보이는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어색한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지만 일단 외측 지방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눈밑지방 수술을 했는데 뭐 완전히 안 없어지고 남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뭐 저도 좀 난감하고 하긴 하지만 이제 오래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향이 생길 수 있을 만한 분들도 이제 대략 알겠어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얼굴에 이제 살이 별로 없으신 주로 남자분들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기긴 하는데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피부 늘어짐이 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눈밑지방을 처리를 해서 이제 평평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 눈밑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눈둘레 있는 근육이나 피부 늘어짐은 제가 어떻게 이제 그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요렇게 늘어져서 눈밑지방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눈밑지방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아졌지만 완전히 말끔하게 이제 평평해지지 않고 요렇게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어제 또 그 수술 후에 이제 그렇게 남은 분을 이제 필러로 교정했던 분도 계셨었고 요런 경우들이 뭐 드물지 않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발표한 불만족 케이스는 요렇게 이제 5 분은 요런 정도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객관적인 결과 분석을 했을 때 뭐 이제 여기 논문에 나온 이 표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해 봤는데 뭐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안 보셔도 되고 요게 이제 수술 전이 요 약간 짙은 초록색이고 수술 후가 이제 흰색으로 나와서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눈물고랑이 꺼진 정도나 눈밑지방이 돌출된 정도 그리고 그 어 광대지방은 별 변화가 없었고 피부가 얇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좋아졌다. 그래서 눈물고랑은 좋아졌고 눈밑지방 돌출도 좋아졌고 피부 탄력은 오히려 떨어졌고 그러니까 주름이 더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눈둘레 있는 근육은 더 부각이 됐다. 저기 악화라고 써 두긴 했는데 뭐 일단 광대지방 돌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눈밑지방이 요 부분에 있는 거고 여기를 말고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광대지방. 저는 광대지방이 아니라 그냥 광대뼈가 큰 거지만 요거 말고 이제 광대뼈가 크지 않더라도 여기가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눈밑지방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볼록 붉게 비쳐 보이는 게 수술하고 나면 좀 호전이 돼요. 왜냐하면 그 피부가 이렇게 눈밑지방이 돌출이 되면 피부가 점점 더 얇아지면 풍선이 부풀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는 것처럼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근육이 비쳐 보이다가 볼록한 게 평평해지면 다시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 비쳐 보이는 붉은 증상이 호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악화라고 써 두긴 했지만 동양인 같은 경우에서는 애교살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악화가 아니라 그냥 호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 분석하고 주관적 만족도 관계를 이렇게 봤을 때 어 이거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운 거라서 그냥 제가 이제 풀어서만 말씀을 드리면 매우 만족했던 분들과 만족했던 분들의 피부 탄력도 변화만이 이제 객관적인 차이의 유의미한 의미가 차이가 있었다. 뭐 그리고 눈물고랑이 개선된 정도는 매우 만족했던 분들보다 오히려 그냥 만족했던 분에서 더 많은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음 눈밑지방 돌출이랑 눈물고랑 함몰됐던 부분이 개선되는 정도가 만족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개선된 정도랑 주관적인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뭐 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뭐 지금도 이제 계속 느껴요. 눈밑지방 수술을 하면서 분명히 많이 좋아졌고 일반적으로 좋아졌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저는 보니까 수술은 잘 된 것 같고 남들이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보면 주변 친구들이 뭐 왜 이렇게 뭐 수술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랑
본인도 실제로 이제 주름이 생긴 거에 대한 불만족이라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불만족하셨다고 하면 사실 제가 뭐 또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술을 다 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개선시켜 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뭐 이제 주관적인 만족도와 일치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만족도 차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부 탄력이 떨어진 부분이 제일 그 큰 요소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표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주름이 더 많아진 게 대략 지금 한 60% 정도 된 거였고 실제로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좀 어두워진 빈도가 꽤 많아요. 한 3분의 1 에서 그런 정도가 됐는데 보통 이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고 여기 보면 눈 밑 결절 그러니까 수술 후에 멍울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보통 제가 옛날 수술했었을 때 기준으로도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생겼는데 보통은 이제 한 달 이내에 대부분 다 좋아지지만 이제 한 달 이상 지속된 것도 6분 정도가 있었고 보통은 그렇게 가더라도 3 개월 안에는 다 자연 소실이 된다. 이게 이제 안쪽에 생겼던 혈종이 뭐 이제 회복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든 상처가 이제 나면은 그 상처는 수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뭉침 현상도 생기고 그 아래에 보면 당기는 현상도 생기고 그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떨리는 경우가 이렇게 생겼었었는데 보통 이제 수술 때문에 생겼던 경우는 몇 달 지나면서 호전이 됐었어요. 그 꼭 이 수술이 아니어도 제가 이제 눈 주변 필러랑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 수술 관련 없이도 눈 주변 떨림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수술과 크게 상관은 없긴 하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원래 없던 눈둘레에 있는 근육 떨림이 경련이 이렇게 생길 수 있었고 그런 게 생겼지만 이제 보통 한 4 개월에서 6 개월 안에 호전이 됐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삼배간처럼 이렇게 보이거나 눈꺼풀 밑이 이렇게 좀 뒤집어져 보이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상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아래로 당기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아래쪽으로 쪼끔 더 끌어져 내려오지만 요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은 2달 안에 호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치료를 보통 하는데 이제 여기 프랙셔널 어분 글래스 라이저라고 돼 있는 게 제가 맨날 이야기하던 모자이크 레이저 이야기고 뭐 모자이크뿐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 이런 류의 장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이 계통의 레이저를 쓰는 곳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저희가 전문의 따고 이제 할 때만 해도 이 프락셀이란 장비가 2004 년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피부과 시작 전문의를 2006 년에 땄으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한참 이걸 많이 했었는데 그 근 한 10년 사이에 나온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걸 써본 적이 없으신 경우들도 아마 많을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주로 피코가 유행을 하면서 뭐 이제 프랙셔널 계통의 레이저가 이제 '옛날 치료다.'라는 인식이 박혀서 그런지 뭐 물론 다른 뭐 색소 침착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문제긴 했지만 요새는 이제 이런 치료를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해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이걸 되게 그 즐겨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프랙셔널 계통의 레이저를 몇 개를 더 샀어요. 뭐 탄산가스 레이저도 더 사고 또 원래 있던 어비움 야그도 프랙셔널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꽤 효과가 좋아서 잔주름 수술 후에 생긴 주름 개선 효과는 꽤 괜찮았다. 그래서 그 모자이크라는 거 그러니까 반 정도에서 이제 일단 치료를 했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보면은 뭐 이제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해 가지고 그 푸른 정맥을 줄이는 치료도 그때부터도 했었고 색소가 짙어진 경우에 이제 그걸 일시적으로 짙어진 거 빨리 조금 더 빨리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큐스위치 알렉산드레이트 레이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쓰던 아콜레이트 지금 이제 피코슈어를 쓰지만 이 예전에 이제 그 치료를 많이 했었다. 그리고 주름 생긴 데 대해서 이제 필러 같은 거 좀 집어넣었던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고찰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했던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누밋지방 제거나 이동해서 고정하는 형태나 제거 후에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거나 요런 거에 대한 비교를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찰이라고 해서 모든 눈밑지방 수술 방법, 그러니까 뭐 하안검을 하든 안쪽으로 재배치를 하든 지방 재배치를 하든 제거를 하든 뭐 제거 후에 지방 이식을 하든 뭐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들을 다 보면 모든 수술 방법들이 그 만족도가 다 높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수술법의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분에게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취향도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수술이 제일 좋은가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하는 의사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뭔가가 이제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라는 게 실제로 하나가 딱 정해져 있으면 누구나 다 그걸 하지 뭐 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생각이 달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이게 좋다."라고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게 좋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저는 이렇게 하는,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이 제일 우수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그래서 이제 그 눈밑지방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 저랑 친한 이제 성형외과 친구가 이제 그 예전에 다른 데서 그 성형외과 친구한테 이제 눈밑지방 수술을 했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수술을 안 한 줄 알았어요. 눈밑지방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야 너 눈밑지방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사실 자기가 예전에 이제 다른 성형외과에 가 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자기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보니까 수술이 되게 하여튼 좀, 그래서 이제 그 제 수술을 이제 제가 하게 됐었는데, 그 수술을 하면서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모든 수술 방법의 결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그 수술을 잘 했을 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술이든 그 수술을 잘하면 만족도는 높다. 그래서 이제 대세는 제거에서 재배치로 바뀌었고, 이동형 재배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배우기 어렵고 회복 기간이 더 길며 안화 경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안검체 tuk적의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근데 이제 제가 요 논문에 쓰진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 안화연이 요 얼굴뼈 눈밑 지방이 나와 있는 요 공간에서부터 밑으로 요 한 1 센티가 되지 않는 거리에 되게 중요한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감각신경이랑 혈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까지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안화 경막을 절개하고 골막을 박리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 최대 길이가 한 5 밀리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생각을 해 보면 돌출될 지방을 끌어내려서 아래에 꺼진 앞볼까지 이렇게 밀어내릴 수 있으면 이상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내려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동해서 고정을 하는 분들, 수술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 꺼져 보이는 아래쪽을 지방 이식을 추가로 하든 필러로 하든 그렇게 이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요 구멍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 0.8 밀리, 0.8 센티로 돼 있는데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시술 더 어렵고 회복 기간도 길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만족스러운 정도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것도 단점이고, 또 그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 고랑으로는 요렇게 이동해서 고정하면 해결이 잘 되는데, 바깥쪽 고랑, 우리나라에서 많이 꺼져 있는 요 부분은 이 이동형 재배치로는 사실 더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성형외과 친구의 재수술 같은 경우에 유독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던 분들의 재수술은 쪼끔 더 어렵거든요. 물론 뭐 어렵다고 해서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그냥 수술할 때 제가 불편하다라는 게 이제 그냥 제 생각으로 단점이라고 그냥 써 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가 지방 이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막절개로 이제 지방 제거를 하고 자가 지방 이식해서 안화 경막 손상 없이 이제 눈물고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동양인에서는 눈물고랑이 덜 심한 대신에 그 피부가 얇아 비쳐 보이는 형태의 다크서클이 있고, 이거를 치료할 때도 이제 자가 지방 이식을 하면 호전이 된다라는 논문도 이제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 지방 이식을 그 지방 제거 후 자가 지방 이식의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자가 지방 이식을 하면 그 꺼져 있는 바깥쪽 광대고랑이나 앞광대 볼륨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 따로 지방 채취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눈 밑에서 잘라낸 지방을 다져서 지방 이식 형태로 재배치하는 방법을 썼더니 95% 이상에서 만족을 했다. 아까 이제 한 97. 몇 프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기존에도 그 잘라낸 지방을 눈물고랑에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로 이식한 논문들 발표도 있었는데, 그 자가 지방 이식 형태로 이렇게 다져서 집어넣는 발표는 처음이다. 사실 뭐 이전에 하는 거나 뭐 다져서 넣는 거랑 어차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이런 식의 발표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자가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생착률이 참 문제다. 보통 이제 그 지방을 딴 데서 빼 가지고 어디 집어넣으면 보통 한 100을 넣으면 한 30% 정도만 산다 정도가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자가 지방 이식을 하면 그 이식한 지방 자체가 그대로 살아 가지고 남아서 그 볼륨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식한 지방은 일단 죽고 그 자리를 원래 내 다른 조직이 재생되어서 콜라겐이랑 다시 지방이 차오른다. 그 필러를 넣고 나면 필러가 있던 자리에 내 자가 조직이 자라고 필러 지방이 자라 나온다 하는 거랑 비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요쪽이 더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일단 절제한 지방 가위로 잘라 넣는 것이 캐뉼라 이용해서 지방 채취하는 거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한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는 크기가 일단 더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지방 이식하느라 채취해 보면 그 채취한 거는 따로 조치를 안 해도 제가 쓰고 있는 캐뉼라를 그냥 쉽게 통과를 하는데, 이건 다져서 넣을 때 뭐 적당히 이제 이것도 노하우가 되겠지만 그냥 딱 그 캐뉼라를 통과할 정도까지만 이제 다지는데, 그래도 막히는 경우들이 있는 거를 보면 크기가 더 크고, 일단 원심 분리나 냉동 과정 같은 거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집어넣으니까 어 '더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실제로 그 눈밑 지방 제거만 하던 시절에 비해서 이렇게 다져서 집어넣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남은 게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살아남은가에 대한 거는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결막절개를 통해서 눈밑 지방을 잘라내고 그 잘라낸 지방을 다져서 다시 자가지방 이식 형태로 재배치하는 수술 방법이 돌출된 눈밑 지방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 위험이 낮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안화 경막을 손상시키지도 않고 시술 방법도 더 쉬운 편이므로 눈밑 지방 치료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제가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의사들이 보는 용도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할 때 이제 피부과학 논문이 아니라 이제 성형외과학 논문을 선택을 했던 것도, 어차피 이거를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성형외과니까 피부과 논문에 발표해서 뭐 인정을 받는 것보다 성형외과 논문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논문 중에 뭘 선택을 할까 뭐 이런 걸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항상 3대 의학 저널로 이제 뭐 NEJM, 뭐 란셋, 뭐 자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마 계통의 이제 성형외과 학회지가 있어서 '아 그럼 나도 평생에 자마에 이제 한번 그 발표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여기다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논문 자체의 이름도 바뀌긴 했던데, 그때 이제 제가 낼 때만 해도 이제 자마 페이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해서 자마의 성형외과 안면 성형학회지에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원래 원래는 평생의 목표였는데 40대 초에 좀 일찍 달성을 해 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눈밑 지방이 아니라 눈 주변 필러나 이런 거에 대한 치료가 더 재밌어지고, 이거에 대한 논문을 또 하나 더 써야 되겠다는 목표가 또 생겨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8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니님 감사합니다. 그쵸. 요새 이제 학회를 안 가도 비욘디에서 이제 제가 요새 저는 학회에서는 발표랑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회사에서도 뭐 와 가지고 뭐 그 뭐 그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 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 회사를 위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그런 거 공개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이게 보니까 제가 무슨 뭔가 특별히 내세울 거란 거는 그런 결과랑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걸 다 알려주고 나면 뭐 '나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직은 이제 뭐 근데 이제 정작 비욘디 와서는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 보니까 뭐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새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깊은 산 중의 나이님. "선생님, 얼굴살이 별로 없는 사람도 눈밑 지방은 두둑하면 재배치 가능한가요? 절개하고 티가 많이 날까요?" 항거움 수술을 하면 이제 바깥으로 절개를 하면 티가 많이 날 텐데, 안쪽으로 절개해서 수술하면 티가 나진 않을 거고, 당연히 얼굴살이 별로 없는 분들도 수술하면은 훨씬 더 평평해집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살이 없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 중에는 눈밑 지방이 없어져도 눈들에 있는 근육이나 늘어져 있는 피부가 요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고런 거는 감안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9 년생 정진우 씨님. 네. "이소티논과 항생제는 같이 복용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면 서로 며칠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든 항생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여드름에 쓰는 항생제들 뭐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신 이런 류의 항생제랑 이제 이소티논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뇌압이 높아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다가 만약에 이제 이소티논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사실 이때는 며칠 뭐 안 끊고 그냥 먹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일 주일 정도 끊고 이제 다시 드시라고 하고, 이소티논 같은 경우도 반감기를 계산하면 보통은 뭐 한 2주 이런 정도 지나면 충분히 안전하긴 할 텐데, 그 저희 그냥 안전한 정도를 생각하면 이소티논 같은 걸 먹다가 항생제 드실 때는 보통 한 달 정도 끊었다가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자, 눈이 1213 님.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60 대신데 잔주름,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푹 꺼짐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서 근처 피부과에 시술 받으러 갔는데 뭐 나이 드는 건 해 드릴 게 없죠." 이러셔서 상처받고 오셨는데 뭔가 제 이야기 같기도, 죄송합니다. 혹시 나이 든 분들 주름 푹 꺼짐, 특히 눈 밑에 검어지고 꺼지고 주름 시술 받을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희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저 제가 이제 저는 실제로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되게 맨날 악플 달리고 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긴 하는데, 그 저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나이 드는 건 해 드릴 게 없죠."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는 저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고 당연히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제 오는 거니까 그 꺼짐은 당연히 뭔가를 채우는데 이제 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뭐 필러를 넣을지 지방 이식을 할지 뭐 그 스킨 부스터 스컬트라나 뭐 주베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채울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주름도 깊은 주름, 얕은 주름 부위에 따라서 이것도 필러를 할지 레디어스를 할지 뭐 프랙셔널 레이저를 할지 아니면 써마즈를 할지 뭐 버추를 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근처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분 쪼끔 더 이제 친절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서 가시면 아마 좀 잘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아스트 RPA 아스트 RPA 님 "친구가 해 주면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아닌가 그 그 아 제가 떨리지 뭐 그렇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뭐 그 가족들도 하고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도 이제 제가 수술하고 근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친구면 약간 좀 긴장이 더 되긴 하죠. '얘가 이제 괜히 막 뭐 수술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어떡하' 이 막 이런 긴장을 하긴 하는데 뭐 다행히 결과가 잘 나와 가지고 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잘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뭐 홍 박사님도 그렇고 뭐 여기 되게 유명 연예인분들이 오셔서 할 때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제가 달라지는 저는 사실 잘 떠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뭐 이제 누구나 할 때 항상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친구라고 특별히 떨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구미 님 "자가지방이 죽으면 썩거나 하지는 않고 만약에 없어져도 스며드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자리에 이식한 지방이 살아남는 거일지 아니면 그 자리를 내 조직이 다르게 채우는 걸지에 따라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조직이 내가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장포진 진단받아서 약 먹은 지 2일 차인데 수포가 더 늘었어요. 이거 병원 다시 가 볼까요?" 보통 이제 진단받고 초창기에 수포가 더 늘다가 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가셔도 약을 더 추가해서 처방을 보통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편하지 않으시면 병원에서 따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 주일분 처방을 다 한 번에 다 해 드리는데 그렇게 만약에 다 받으셨다 그러면 굳이 더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수포가 더 너무 불편하고 흉터 생길 것 같고 이렇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심플님 "선생님 감사해요. 60대 홍조, 잡티, 눈 주위 침착 같이 치료하면 어떤 시술을 보통 하시나요?" 홍조는 일단 보통 저는 먹는 약이랑 바르는 걸로 치료를 하는 편이고 잡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잡티 종류에 따라서 IPL을 하든 뭐 클라리티를 하든 뭐 피코슈어를 하든 아니면 뭐 포토나 토닝을 하든 뭐 요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눈 주위 색소 침착도 같이 있다. 그러니까 잡티랑 눈 주위 색소 침착이 있으면 방금 말했던 고런 것들 중에 이제 뭐 피코슈어 같은 걸 저는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거랑 시간이 딱 맞았네요. 참 오늘은 시간 제가 이제 뭔가 이 논문 내용을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할 게 별로 없을까?'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되게 또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그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눈밑지방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 박사님 수술했던 거 뭐 방법으로 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오늘도 사실 눈밑지방 이거에 대한 방송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방송들이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거 눈밑지방 할 때는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이제 제목을 "홍해걸 박사님의 눈밑지방 재배치" 이렇게 제가 잡으려고 한번 해 봤다가 그냥 홍 박사님이 이제 그렇게 선택해서 저한테 수술을 받아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 앞으로도 이제 뭐 홍 박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막 제가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그 홍 박사님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막 제가 홍보할 생각은 사실 없고, 그 또 찾아보니까 정작 그 홍해걸 누밋지방재배지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분이 자꾸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일단 홍 박사님을 수술했던 방법이 이제 요 방법이었고, 만약에 누밋지방 때문에 이제 이런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이 궁금해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궁금증 해결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